안녕하세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 오늘은 우리 마음성장학교에서 그림책 심리 코치로 성장하신 전문 강사로 성장하신 우리 코치님들 네 분과 함께 그 성장의 시간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성장 공유 세미나에 그림책 심리 코칭의 어떤 방법, 스킬을 알고 싶다, 그림책을 통해 뭐 힐링을 하고 싶다, 이런 니즈를 가지고 계신 분은 사실은 오늘 강의에서는 그런 걸 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다음에 또 그런 시간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내가 어떻게 처음에 시작됐고, 난 어떤 여정을 거쳐서 성장을 했는지에 대한 그 성장의 과정을 공유하는 시간이에요. 한 사람의 성장의 시간을 이렇게 곁에서 볼 수 있고, 아, 이렇게 성장해 가시는구나를 알 때, 그 이정표를 알 때 우리 되게 안심되잖아요.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도 안심되고, 그 다음에 뭘 하면 좋을지도 알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조 특강으로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이 계속 성장하고 또 다음 단계로 성장해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를 이제 공유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 그 코치로서 어떻게 성장해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강사로서 다른 사람과 좀 다르게 좀 그 특별한 독보적인 나만의 강의를 하는 그런 강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준비한 저의 이야기와 그다음에 마음성장학교에서의 어떻게 코칭하는지 그 코칭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받으시고 어떻게 전업 코치로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전업 강사로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전업 코치와 강사로 성장한다는 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한시간을 하면 한시간 할 수 있고 두시간 하면 두시간 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최대한 빠르게 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오늘의 주인공인 우리 코치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리고 오늘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이 영상과 비슷한 그 특강을 예전에 한 1시간 정도 제가 한 녹화본이 있어요. 그걸 찾아서 여러분 오늘 참여하신 분들에게 공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또 오늘의 에너지로 함께 나눠볼게요.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싶다면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강의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과 강의를 5년, 10년 그리고 그 이상의 시간을 이제 강의하고 코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늘 같은 자리에서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성장하는 단계를 넘어가요. 이 단계에서 그 다음, 그 다음으로. 근데 우리가 그 다음이 있다는 걸 알면 그 다음으로 가려고 할 것이고 다음으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할 거예요. 그리고 배우려고 하겠죠. 근데 그 다음이 있다는 걸 잘 모르는 사람은 다음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왜 가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똑같은 것을 5년, 10년 이렇게 하게 돼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그 다음, 매년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또 그 성장이 계속 바빠지고 더 바빠지는 성장이 아니라 더 여유롭고 더 자유롭고 더 풍요로운 삶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아이디어를 얻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는 마음성장학교 대표이고, 저는 이렇게 작가, 코치, 그리고 코칭센터의 대표로 살아본 게 이제 한 15년 정도 돼요. 1인 기업으로 내가 작가로 살아야겠다, 나 전업 작가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전업 작가를 하다 보니까 강의를 하게 되었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코치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SNS를 뭘 해야 되나요? 막 이러는데 저는 모든 SNS를 사실은 다 합니다. 여기 안 쓴 것들도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나왔다. 그럼 무조건 새로 배워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마음성장학교를 처음 만나는 분들은 이런 책들을 한번 먼저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음성장학교는 뭐 하는 곳인가? 마음성장학교는 가르치고 양육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위한 마음성장, 의식성장을 지원하는 코칭 교육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더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양육하는 분들은 이미 전문가이시기에 그분들이 더 큰 마음으로, 더 높은 의식으로 진짜 사랑을 전하는 삶, 진짜 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성장학교는 전 세계에 있는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아마 이게 제가 이제 참가자들의 그 신청서에서 이렇게
가지고 온 것들인데요. 내가 변화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의 고민을 한번 적어봤어요. 여러분의 것도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경제적인 어려움, 전문성의 부족, 시간 관리, 자신감이 좀 결여돼 있거나 인간관계의 문제, 목표 설정 및 실행 부족, 또는 정신적인 무기력, 또 전환기의 고민, 내가 이제 인생의 전환기, 직업이 전환되거나 정년퇴직을 하거나 뭐 이런 거요. 또 프로모션 및 마케팅 문제, 내가 다 가지고 있어. 나 오랫동안 배우고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마케팅을 못하는 것 같아. 뭐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주도적인 삶의 궤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그 설정에 그 필요성을 느끼거나 또는 어떤 롤모델, 멘토를 찾고 있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강의가 여러분에게 그러한 부분에 어떤 고민이 있다면 그 고민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은 혹시 마흔을 지났나요? 마흔 전인가요? 마흔 후인가요? 마흔이라는 나이는 참 특별했던 것 같아요. 제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더니 마흔이란 나이는 소박한 시민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이가 마흔이에요. 소박한 시민은 뭐 어때요? 내가 살 집과 내가 탈 차와 내 가족들과 내 직업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안정되는 그 시기가 마흔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흔이 되면은 소박한 소시민의 꿈이 이뤄지고 내 중산층에 대한 기대 또는 내가 중산층이 되었구나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 기대를 갖죠. 또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어 이런 희망도 가져요. 내가 그 아무것도 없는 20대가 있었는데 노력했더니 그래도 이만큼 살고 있어 이런 희망도 가져요.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뭐 좀 안다라는 생각에 자만, 교만, 아집, 고집 이런 것들이 생겨요. 한마디로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으로 똘똘 뭉쳐서 살아가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에게 뭐라고 하면 조언도 듣지 않고 나 이만큼 살아냈어. 나 인생을 사는 방법을 알아. 뭐 이렇게 되는 나이가 저는 마흔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만과 교만과 아집과 고집, 그리고 어리석음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직면하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한 채 난 다 알아. 내가 다 해봤어. 다 경험해봤어. 그런데 왜 안 되지? 그런데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이런 고민을 수없이 반복해요. 만약에 무언가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상태까지 되어 있지 않다 면 그것은 지금 자기를 돌아봐야 할 때잖아요. 그래서 저도 역시 그 40살에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20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이에서 집도 차도 가족도 직업도 모든 걸 다 갖게 되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모든 것. 제가 소시민으로 생각했던 내 꿈의 한계치까지 다 갖게 되었어요.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나를 발견하게 되었고 또 관계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린 나를 보게 되었어요. 그때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빠졌어요. 와, 나는 길을 잃어버렸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발견한 인생의 길이 이제부터 똑같이 또 이렇게 노력해도 똑같은 길을 걷게 된다면 이 길은 잘못된 길이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저는 저의 고집과 아집, 무지함에 대해서 시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똑똑하고 잘난 척하는 독서논술 학원의 원장이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되어서 마음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신뢰가 무너지는 경험, 그 경험이 아집과 고집, 잘난 척하던 저를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그 마흔의 시간을 지날 때는 거의 10년간 저는 너무너무 그 분노와 원망이 많았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순간순간 올라왔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냥 여기를 떠나고 싶은 사라져버리고 싶은 마음에 죽고 싶은 마음이 하루도 떠난 적이 없었어요. 그 시간 동안 그걸 통과하면서 생존 독서가 쓰여졌고 마음 성장학교가 쓰여졌고 마음이 머무는 페이지를 만났습니다를 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그 작가로서의 삶,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치유하고 성장시키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그 원재료가 저의 고통과 저의 불안과 저의 외로움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만약에 저와 같은 마흔을 지나고 있다면 또는 마흔 이전부터 이와 같은 어떤 시간들 속에서 불안하고 두렵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마음을 치료하고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진짜가 만들어지는 시간이고 그 진짜는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좋은 것이 지금 쌓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때는 견딜 수 없었지만 사라져 버리고 싶었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모든 시간과 그것들이 나를 만들었고 내가 하는 일에 기초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문제의 원인이 반드시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들은 "왜 이 일이 나한테 일어났지? 도대체 이 일이 일어난 이유를 찾고야 말겠어."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은 사실은 원인이 없이 일어나요. 내가 어떤 사고를 당하면 내가 사고를 만한 잘못을 해서 사고가 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병이 나면 내가 특별히 뭐 잘못 먹거나 내가 나를 너무나 안 돌보거나 이래서 병이 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성격이 지독하게 나빠서 저런 관계를 경험하는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의 원인을 찾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 원인에 묶여서 결국 그런 사람이 돼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에 원인을 찾고 있다면 이제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과 같은 불행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돕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되고 더 좋은 어른이 될 거예요. 음. 이 세상을 살아보니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 어 아무도 아무 일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완벽하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아무 문제 없이 어른이 되는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음. 제가 정말 죽고 싶을 때 막 공황 장애를 느끼고 이럴 때 저는 빅토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를 보면서 저를 다독이고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생존 독서에 제가 인용한 부분인데 "산다는 것은 고통스럽기 마련이며 살아남는다는 것은 고통 속에서 의미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다. 삶에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은 고통에도 그리고 죽음에도 반드시 어떤 목적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이 목적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에게 말해 줄 수 없다. 각자가 스스로 찾아내야 하며 자신의 삶의 목적을 자기가 찾아내는 거예요.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의 계시를 기다리고 신이 말씀하기를 기다릴 수 있는데 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자식에게 "너는 이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고 있나요? 아니면 "네가 가는 길을 내가 응원한다."라고 하고 있나요?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함께 해 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함께 하시겠죠, 여러분의 신이. 자, 자신의 해답이 제시하는 그 책임을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선택한 길에 대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데 성공한다면 그 모든 모욕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할 것이다. 자, 저는 이 빅터 프랑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 문장을 발견하고 저는 너무나 모욕적이었고 너무나 수치스러웠고 너무나 삶에 대한 회의가 느껴졌던 순간에 내 삶의 의미와 그리고 책임을 받아들이고 나는 계속 앞으로 걸어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공할 수가 있었죠. 자, 거듭난 삶의 목적. 저는 그래서 이제 맨날 죽고 싶었던 그 삶에서 '아, 나 김우미는 이 땅의 어머니와 자녀를 교육하고 치유하여 세상에 빛을 더한다.'라는 삶의 목적을 붙잡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면 삶이 매우 심플하게 정돈이 돼요. 다른 거 하나도 볼 필요가 없고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스스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거기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 일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도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삶의 목적을 찾으시고 그런데 그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내 삶의 가장 어두웠던 시간, 가장 힘들었던 시간을 통과하면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자기를 수치스러워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에 배워지는 것이고 그 시간을 인정할 때 거기에 내 삶의 목적이 들어있어요. 저는 이 땅의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살면서 내 존재 자체가 부끄러웠던 시간이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수용하고 내가 이 땅의 어머니와 자녀들을 교육해서 모두가 사랑받는 자녀임을, 모두가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임을 알리는 그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존재경청도 만들고 존재경청 캠페인도 하고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아주 좋은 보석, 보물들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이 사진은 제가 마음을 공부하고 내가 이 땅에 나 자신으로 홀로 서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화장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고통 속에서 방금 뛰쳐나온 사람이 되어서 이제 그러니까 그 정치호 작가라는 분이 민낯 시리즈, 민낯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 그러니까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민낯을 찍는 거였어요. 근데 모르고 저는 완전 진짜 세수하고 바로 그냥 갔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근데 거기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화장을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도. 자, 그래서 어쨌든 저는 거기 가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와 고민이 있다면 세상과 타인을 탓하고 비난하기보다는 내 안에서 해법을 찾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삶의 주인이 되어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을 권한다. 밖으로 향해 있던 시선을 안으로 돌리는 순간 비로소 우리의 의식은 한 걸음 진보하며 삶의 주체로 다시 태어난다. 자, 이렇게 썼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전업 코치로 성장할 수 있나요? 뭐 코칭 그거 배우면 뭐 제가 막 그 사람들 심리 코칭 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건 너무 무모한 질문이잖아요. 그런 질문이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거와 상응하겠죠. 여러분이 막 심리 코칭을 전공하고 석사를 했고 그러면 여기 와서 코칭을 딱 하나 배우고 나서 바로 뭘 하겠죠. 근데 아무것도 없고 책도 한 권도 안 읽고 학교 다닐 때 왜 한 30년 동안 책도 하나도 안 읽고 그러고 나서 코칭 하나 배워서 사람들 가르치겠다. 내가 뭐 하겠다. 그러면 너무 욕심이잖아요. 근데 마음성장학교 코칭은 물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가르치겠다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비난과 탓하기를 멈추고 그리고 자기 안에서 해법을 찾아가고 그리고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책 읽고 글 쓰는 걸 생활화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은 여유의 시간을 가지면서 곱씹어 알게 된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 그게 좋은 강사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 하나 배워서 이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그런데 다르겠죠. 그래서 아마 하기는 하는데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걸 주기 위해서는 그런 질문을 하지 마시고 계속 평생 공부하고 계속 노력하고 내가 배우는 것만큼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다는 거를 아시면 돼요. 그건 정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제가 심리학을 전공해야 되나요? 심리학도 전공하면 좋은 거죠. 뭐안 해도 상관없지만. 그런데 전공을 하면 또 다른 길이 또 열리겠죠. 모든 공부가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성장학교를 지금 처음 만나셨다면 저는 생존 독서를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이 책이 바로 제가 그 죽음의 시간을 통과하며 알게 된 깨달음의 모든 것들이 담겨 있어요. 읽고 쓰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어떻게 주인이 되어 가는가, 어떻게 선한 영향력의 존재로 살 수 있는가, 마음과 의식은 어떻게 성장되는가, 이거를 인문학적으로 풀어놓은 자기계발서입니다. 진짜 좋은 어른으로 되기 위한 자기계발서 요즘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생존의 삶을 넘어 존재의 삶을 살길 원한다면 여러분이 생존의 삶은 뭐고 존재의 삶은 뭐야? 이것부터 알아야 되는데 생존의 삶은 매일 먹을 거 걱정하는 그런 삶이 생존의 삶이라고 한다면 존재의 삶은 그거랑은 좀 다른 차원의 삶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깨달음은 마음성장학교의 모든 공부 하나하나를 참여하다 보면 여러분이 그거를 알게 될 거예요. 나도 존귀하고 너도 존귀하고 우리 모두 다 존귀하고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먹을 거 걱정하면서 태어난
평등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이런 거를 알게 될 때 삶의 기준이 달라지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질 겁니다. 무엇이 되고 싶은가, 무엇을 공부해야 하나, 이런 질문을 하면 좋은데요. 처음에 무엇이 되고 싶은가를 정해야 돼요. 그래야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가 나와요. 이것저것 다 공부하면 좋지. 아니요. 다 공부하면 별로 안 좋아요. 머리만 커지고 그 판단 기준만 계속 높아져요. 그러니 내가 무엇이 되고 싶지를 정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공부를 해 나가면 됩니다. 필요 없는 공부들은 하지 마시고 더 많은 여유의 시간과 더 많은 쉼의 시간, 그리고 더 많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훨씬 좋은 강사, 좋은 코치가 되는 데 도움이 돼요. 요거는 제가 그냥 성장한 여정들을 좀 이렇게 써봤어요. 그리고 나중에 영상 공유해 드릴게요. 제가 성장한 성공의 프로세스는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되는데요. 모든 사람의 성장과 성공의 프로세스가 이렇습니다. 먼저 자기 이해와 반성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제가 저의 그 오늘 강의에서도 그랬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내가 똑똑하다고 잘난 척하고 살았지만 나의 무지를 깨닫고 이런 것들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탐색하는 시간. 그러다 보면 자존감이 회복되고 자기 안에 사랑이 회복되고 사명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비전과 목표를 설정해서 이제 그 길을 자꾸 이 사람 얘기 듣고 저게 더 좋은 건가? 이게 더 좋은 건가? 하지 말고 그 일을 되게 하는 거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3년, 5년, 10년. 그러면 여러분은 엄청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다 쌓여서. 자,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싶다면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가장 최고의 단계로 가고 싶다면 정직이에요.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게 정말 정말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파워의 근원입니다. 자기에게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자존감이 커질 수가 없고 자기가 무엇을 욕망하는지에 대해서도 모르기에 무엇에 힘을 써야 하는지 무엇을 멈춰야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묻고 다니죠. 누가 용하다더라 이러면서 막 묻고 다녀요. 심리학 막 테스트하고 검사하고 막 그런 게 왜 필요합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고 오늘의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정직의 기준을 계속 높이는 거예요. 그 정직의 기준이 굉장히 높아서 보통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의 정직을 갖게 되면 최고의 수준의 코치, 최고의 수준의 강사, 최고의 수준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제가 아까 보여줬던 겁니다.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의 고민인데요. 여러분의 고민이 어느 정도 뭐 발견한 게 있을까요? 자, 오늘 우리 코치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겠는데, 행복을 찾아다니는, 행복을 찾는 사람과 행복을 찾은 사람, 행복을 찾는, 행복을 찾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지금? 이미 도착한 사람이 되어서 지금 여기 문제를 보지 말고 원하는 것을 보라. 이게 제가 드리는 답이에요. 이미 도착했어요. 이미 도착했으면 내가 있는 여기에서 발을 딱 땅을 딛고 서서 내가 지금 뭘 원하지? 이걸 보는 거예요. 문제가 아닌 내가 뭘 원하지?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도 내가 뭘 원하지?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행복을 찾은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자, 질문이에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하고 있나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고 나는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럼 나는 누구이고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을 때, 와, 나는 지금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 나는 행복을 찾았어.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자, 썼어요? 자, 혹시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자, 자기 성장을 이뤘고, 자유로운 삶을 살면서 여유로운 삶을 살고, 또 전문성을 갖추고, 선한 영향력의 삶을 사는 삶. 진정 원하는 삶이 저는 이런 삶이었기에 저는 그 삶을 이뤘어요. 여러분은 어떤 삶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삶의 목표가 있어야 그 삶에 필요한 단계, 계단을 만들고 거기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코치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꿈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끝나고 조금 이따 또 하나 드릴게요. 자, 이제 첫 번째 발표자인 우리 송수연 코치님이에요. 우리 30대 송수연 코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공유를 내리고 송수연 코치님이 나오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림책 심리코칭 FT 성장 공유 세미나 발표자 송수현입니다. 저 송수현 코치는 마음성장학교 협력 코치로 그림책 심리코칭과 존재경청 FT로 활동을 하면서 또 여러분이 알고 오신 분들도 있는데 직장인인 코치입니다. 특별히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직장인 코치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왜 그리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 왜 그리 그들을 돕고 싶은지, 그리고 실제로 도울 수 있는 코치로 성장을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그 생생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 페이지를 넘기기 전에 잠깐 저의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하고 싶은 것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때, 어, 제가 원하는 것만큼 실제적인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꼈고, 용기도 부족했고, 두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사회생활을 해 나가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 여기에 있지? 여기에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지? 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는 정체기가 왔습니다. 하고 싶었던 많은 일들은 어느새 현실이라는 벽에 숨어버렸습니다. 아침에 여기 직장인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오면은 너무 피곤해서 넉다운되고 그리고 또 뭐 핸드폰 좀 하다가 잠이 들고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반복되는 이제 하루하루를 쌓아갈수록 미래를 생각해서 제가 이러한 삶으로 내가 이곳에 50, 60 됐을 때 은퇴 직전까지 이 직장에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그려지지 않고 원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안정적으로 월급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직장인들의 그 안정적인 월급이 저의 이런 본질을 찾고 의미를 찾는 마음을 외면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왔다 갔다 생각이 반복되다가 아니야, 그래도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이 이제 훅 올라왔고 그때부터 이제 오늘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삶의 의미와 목적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계속 묻고 답을 찾은 것 같아서 또 가다가 또 흔들렸다가 또 질문했다가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하지? 뭐 할 때 즐겁지? 이런 질문들이 찾은 것 같지만 찾이지 않는 듯 그런 인생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코칭을 알게 됐고 KLC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땄으니까 이제 뭔가 나도 청년한테 이걸 해주고 싶고 내가 고민한 걸 청년들에게 나누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데 또 여기서 저 안에 또 다른 난관을 마주하게 됐어요. 내가 코칭을 통해서 돕고 싶은데 어떤 도구로? 나만의 무기는 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용기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저를 덮치려고 하는 순간에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처럼 제가 마음성장학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음성장학교에서 블로그를 보고 제가 처음에 무료 특강에 참여를 했습니다. 사실 빠르게 성장하고 성과를 얻고 싶어서 슈퍼리치를 많이 보다가 이제 무료 특강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대표님의 이제 이야기를 듣고 특강을 들으면서 연구위원 6기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료 특강에서 김은미 대표님께서 원소스 멀티 유저라는 문장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먼저 간 멘토와 함께하면 시간이 줄어든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이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저하지 않고 이제 마음성장학교에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위원 과정을 통해서 송수현이라는 이 나무가 있고 그 나무의 정체성에 맞는 열매들이 열리는 건데 저는 이 열매 저 열매를 접붙이기 하면서 나무의 본질과 상관없는 열매가 왜 안 열리지? 하고 생각하고 있던 저를 발견하면서 제 안의 마음과 의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에 나는 아직 부족한데, 나는 특출나게 잘하는 게 없는데 하는 의식들을 걷어내고 내가 나를 믿어주고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연구위원을 하는 과정 중에서 저희 2급 그림책 심리 코칭 과정을 만났습니다. 그림책이라는 도구가 이렇게 편안하고 탁월하게 사람의 마음과 의식을 만지는 게 신기하다라는 경험과 생각을 가지면서 나도 그림책을 통해서 청년들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위원 중간에 방학 동안에 1급 과정이 열리는 소식을 듣고 또 바로 신청하였습니다. 1급 과정을 통해서 그림책 심리 코치의 원리와 그 안에 녹여진 심리학적 요소들을 배우면서 청년을 위한 그림책 심리 코칭 8주 프로그램을 런칭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야 하니까 했던 그동안의 공부들, 학교에서 당연하게 했던 공부들이 아니라 내가 궁금한 걸 찾아보고 연구하고 그걸 통해서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진짜 공부를 하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뭐라고 하기 전에 진짜 공부가 뭔지 경험하게 해주신다면 아이들이 저절로 공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또 존재경청 FT 세미나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성장학교 6기 연구위원회에서 쭉 하면서 계속 존재경청이라는 단어와 존재하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정말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존재경청 FT를 통해서 그 세미나를 통해서 오감으로 느끼고 온몸으로 느끼면서 나를 그리고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이렇게 마음성장학교에서 성장한 저는 그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이땡이 청년들에게 그림책을 통해 자기를 발견하고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청년들의 마음 멘토 송수영 코치가 되었습니다. 이 송수영 코치가 이제 고객들을 만나러 갑니다. 저의 사례를 한번 보시면 처음 고객은 크리스천 육아맘입니다. 40대 육아맘이었는데 처음 만난 고객이었어요. 어떻게 이 고객을 만났는지 궁금하실 텐데 저는 마음성장학교를 만나고 제가 코치로 성장하면서 자신감이 생기니까 나 이런 공부해, 나 이거 하고 있어 하면서 막 계속 저를 알렸어요. 자랑하고 싶었고, 알리고 싶었고, 그래서 계속 알리면서, 7살 난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인데, 일상에서 아이를 양육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삶의 방향이 조금 흔들리고, 또 그 속에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자연스럽게, 나 코칭이라는 걸 배우고, 그림책 심리 코칭이라는 걸 했는데, 한번, 이렇게 해볼래 하다가 나 하고 싶다 해서 이제 첫 고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림책 심리 코칭 그림책의 놀라움을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동일한 그림책인데 제가 느낀 거랑 또 다른 것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천이라고 꼭 크리스천의 용어를 쓴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스스로 신앙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안에서 관계의 해결점을 스스로 발견하시는 것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0대 직장인 청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청년도 처음에는 1대1 라이프 코칭으로 만났어요. 생활에서 직장 상사와의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라이프 코칭을 하다가 또 이제 제가 이때 8주 그림책 심리 코칭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같이 만나보지 않을래? 해서 이제 이걸 조금 줄여서 4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문제의 시선이 타인에게 있고 타인으로부터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그것을 잘 인지하지 못했던 청년이었는데 지금 후기를 보시는 것처럼 삶의 주인공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점을 스스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 주 한 주 이 청년이 변화하는데 마지막에 이 청년이 마음의 공간 카드의 문장의 카드를 보면서 이 카드가 계속 있었는데 음, 제 눈에 이 마지막 시간에 보이는 카드예요라고 하는 걸 보면서 사람의 의식이 변화됨에 따라 받아들이고 볼 수 있는 것이 다르구나라는 것도 느끼고 또 이 청년이 변화되는 모습 자체가 너무 제가 기뻐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이 일이 맞구나. 이것을 할 때 내가 행복하구나라는 것을 또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크리스찬 청년 독서 모임을 이제 했었는데 거기 파트너로 있다 보니까 스냅 모임이라고 제가 모임을 주최할 수 있는 자격이 한번 주어졌어요. 그때 그림책 심리 코칭을 또 소개하면서 이 그림책 심리 코칭을 했는데 이직과 첫
사회생활의 시작을 앞두고 또 진로를 변화를 앞두고 다양한 환경 속에 있는 청년들을 만나면서 그림책을 읽고 마음이 공감 카드로 나눔을 하면서 이들이 이 마음이 공감 카드의 문장 하나하나에 막 반응하고 막 신기해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한 문장 문장의 그 파워를 또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림책으로도 하지만 존재경청 메모지와 마음의 공유 카드를 계속 활용을 하는데요. 청년부 안에서 자기 이해라는 주제로 특강을 요청해서 존재경청과 마음의 공간 카드를 활용해서 특강을 했습니다. 여기 교회는 짧게는 5년, 길게는 한 15년 가까이도 어렸을 때부터 보고 함께했던 청년들이 모인 곳이었는데 서로 눈을 보라고 하니까 그걸 너무 어색해하고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눈을 피하고 자꾸 서로 눈을 보라고 하는데 앞에 있는 저를 자꾸 봐서 날 보지 말고 옆에 사람을 보라라고 막 이렇게 했었던 이제 시간이 있었는데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경청한다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만 또 이 시대에는 정말 필요한 것이구나. 그리고 마음성장학교에서 배운 것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 어색했던 청년들이 어느새 존재경청 메모지를 쓰고 이 마음을 나누면서 한 청년이 이제 마음을 조금 연 것 같다라는 고백을 해서 서로 이제 감동을 받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처음에 이 마음성장학교를 만나기 전에 미어캣처럼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기웃기웃 도전하면서 또 좌절하고 열매 맺지 않아서 비교했던 사람이 불과 1년 만에 나를 믿어주고 나를 사랑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글로벌 코칭 센터의 대표로서 교회 학교 기간에 100회 이상의 강연도 나가고 그림책 심리 코칭으로 고객을 100명 이상을 만나면서 전 세계 청년들이 만나고 싶은 롤모델로 성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음성장학교의 협력 코치로 저처럼 코치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분들을 돕고 또 존재 경청을 너무 전국적으로 알리고 싶고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 싶습니다. 저는 코치이지만 여전히 직장인입니다. 무엇 때문에, 직장 때문에 못한다라고 핑계대지 않고 직장인도 코치도 제가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도전의 용기가 필요한 분이 계신가요? 어떻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한 분이 계신가요? 마음성장학교 김은미 대표님을 제가 만나면서 제 마음에 왔던 인생을 바꾸기 가장 쉬운 방법은 나보다 먼저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걸으며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멘토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밀어진 손을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손을 잡는 것은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손을 잡는 순간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어느새 내가 원하는 곳에 도착해 있는 자신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와가 절로 나오죠. 우리 코치님이 정말 그림책 심리 코칭 속에서 많은 상담사들도 어려워하는, 베테랑 상담사들도 어려워하는 부부 관계, 그리고 직장에서의 상사와의 관계, 그리고 청년의 자기 그 정체감, 뭐, 하여튼, 이직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자존감, 뭐, 모든 거를 다 같이 함께 하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일을 다 아주 짧은 시간에 경험했다는 게 너무 놀라울 뿐이에요. 여러분 눈치챘을지 모르지만, 우리 코치님은 영적인 시간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코치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다니고, 물론 이제 꼭 교회만은 아니겠죠. 뭐 여러분마다 다 다양한 방식으로 있는데, 그런 어떤 남을 돕는 훈련들, 그걸 했던 사람들은 마음성장학교 공부가 훨씬 더 의미 있게 빠르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오늘 제가 광고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송수영 코치님은 청년은 제가 가서 청년들한테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청년은 바로 이제 나 직장 취직도 하고 싶고 나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청년은 청년이 가가지고 청년 멘토가 얘기해주면 정말 도움이 돼요.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어우, 저 송수영 코치 우리 데려다가 우리 청년들한테 만나게 해주고 싶어 이러신 분은 우리 코치님 지금 100번 강의해야 되거든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 코치님을 초대해 주세요. 알았죠? 네. 자, 축하합니다, 코치님. 자,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 다음에 김갑정 코치님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코치님. 제가 네, 교정을 할게요. 안녕하세요. 음, 그림책 심리 코칭 전문 강사 FT 성장 세미나, 그림책 심리 코칭 전문 강사 한그룹 코치 김갑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를 먼저 소개해 드리면요. 저는 한그룹 코치 김갑정이고요. 마음성장학교 협력 코치이고 그림책 심리 코칭 전문 강사 FT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KAC 인증 코치이며 저는 또 청소년 명상 지도사로 지금까지 계속 활동했었고요.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 마음 빼기 명상 보조 강사, 그리고 청소년 마음 건강 교육 강사, 책놀이 강사, 그리고 한글로 마음 코칭 연구소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림책 심리 코칭 전문 강사 FT가 되기 전에 초, 중, 고 학생들을 만나는 청소년 명상 지도사로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활동을 하는 도중에 저희는 이제 아이들과 명상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또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되었는데 그 수업 중에 또 독서 명상이나 책을 이용한 명상 프로그램 그리고 또 책놀이 강사로 제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림책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고 그리고 그림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좀 더 쌓고 싶다 하면서 강사로서 저는 조금 역량을 높이고 싶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는 도중에 그림책 심리 코칭을 먼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김은미 대표님을 먼저 알게 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그림책 심리 코칭 전문 강사 FT로 활동하시는 분의 그림책 심리 코칭을 함께 이렇게 알게 되어가지고, 아, 나 이것을 좀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첫 주 수업을 하고 나서, 와, 내가 찾던 게 이거였는데, 그러면 이제 이걸, 나도 배우는 도중에, 아, 나도 이 FT 강사님처럼 저렇게 좀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 어른들을 대상으로도 좀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생각만 하고 있는 찰나에 그림책 심리 코칭 8주 여정을 마치고 나서 그러면 내가 이 다음번엔 어떻게 또 좀 나의 역량을 더 키울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나도 어떻게 저 코치님처럼 나도 같이 활동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 하다가 이제 그 코치님께서 그러면 연구위원이라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마음성장학교를 블로그를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6기 연구위원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6기 연구위원을 시작하면서 이제 제가 지금 여기 소개하는 이 한그룹 코치, 마음성장 협력 코치, 그림책 심리 코칭 전문 강사 이런 꿈을 함께 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음성장학교에서 어떻게 또 성장하고 또 배움의 길을 가게 되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저는 마음성장학교에서 6기 연구위원을 시작하기 전에는 그림책 심리 코칭 8주 여정을 마치고 조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도 좀 고민이 됐었고, 그리고 내가 과연 또 이걸 일과 병행해서 같이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었는데, 그 고민은 사실, 조금 시간 낭비인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선택을 하고 6기 연구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며칠 하지 않아서, 몇 주 함께 하지 않아서, 아, 정말 내가 진정으로 배우고 싶어 하는 것들이 여기에 다 있다라는 걸 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6기 연구위원을 1년 과정을 대표님과 함께 하면서 그림책 심리 코칭 2급 과정을 또 다시 한 번 더 듣게 되었고, 그리고 마음성장 코칭 기초, 심화, 이렇게 이 과정을 지나면서 저는 프로 코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기 연구위원회 또 저와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함께 하는 코치님들과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서로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6기 연구위원 방학이 될 쯤에 1급 과정이 이렇게 열리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림책 심리 코칭 2급 과정에서 6기 연구위원으로 넘어올 때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6기 연구위원회 방학 과정에 심리 코칭 1급이 이렇게 열리면서 그때는 선택할 때는 고민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배움이 있었냐면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삶을 저는 배우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40대 후반을 달리고 있지만 어른으로서 또 강사로서 이렇게 해 나가는 과정에 어떤 부분이 부족하냐고 많이 생각을 했냐면 뭔가 내 삶을 내가 책임지고 나가는, 내가 결정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결정을 책임지고 나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이 부족하다라고 느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여기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한 과정 한 과정, 6기 연구위원 한 과정 한 과정 해 나가면서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그리고 그 삶을 어떻게 책임지는지를 배우다 보니까 내가 뭔가 필요하고 그리고 해야 되겠다라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돌아보고 또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성장학교에서 가장 큰 배움이 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어른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좀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학 중에 그림책 심리 코칭 1급 과정이 열렸는데 저는 이 1급 과정을 2급 과정에 정말 2급 과정에 만들어진 그 모든 과정을 배울 수 있는 과정이었고, 그리고 저의 프로그램을 또 만들고 싶다라는, 저는 이렇게 지역에서 강사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주도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기보다는 있는 프로그램을 다시 재구성하는 어, 그 정도만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아, 내가 이 부분들을 활용해서 나만의 프로그램을 좀 만들고 싶다라는 그러한 좀 생각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 1급 과정을 하면서, 지역에서 좀, 이렇게, 안양에 있는 우리 또 대표님의 사무실과 거리가 멀지만 정말 새벽같이 이렇게 달려가서 하루 종일 수업하고 내려오는데도 이게 다른 수업과는 정말 다르게 어떤 점이 있냐면, 정말 5시간 이상 버스로 이렇게 가고 수업을 받고 오지만, 수업을 하는 내내 정말 내가 원하던 수업이었고, 내가 원하던 배움이었고, 그리고 에너지를 쓴다기보다는 에너지가 축적되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수업을 받고 내려오는데도 피곤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앞서서 코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진짜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하고, 내가 필요한 배움을 내가 찾아서 이렇게 하는 이 모든 활동들은 내가 그만큼 에너지를 또 이렇게 소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이 배움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만의 그림책 심리 코칭 프로그램을 함께 1급 과정을 함께 할 때는 제가 어른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좀 더 확장하고 싶다. 초, 중, 고 학생들만 만나다가 또 그 학생들을 만나다 보니까 아, 이 학생들에게 참 많은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우리 어른들인데 그러면 이 학생들이 좀 더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에게 이러한 배움들을 좀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서 제가 1급 과정을 할 때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4050 여성들을 대상으로 엄마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었는데 이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는 만들고 바로 또 제가 함께하는 명상센터에 독서 명상과 접목을 해서 또 배움을 나눴었고요. 그리고 그 만든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이들에게도 또 항상 만나는 그 아이들에게도 또 이러한 그림책 심리 코칭을 좀 전하고 싶다 해서 그림책으로 그리는 나의 마음 지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또 5주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또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닥토닥 그림책 마음 여행이라고 또 제가 책놀이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이 그림책 심리 코칭을 활용한 또 같이 또 융합한 토닥토닥 그림책 마음 여행을 또 만들게 되어서 지금 접목시켜서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과정, 그리고 6기 연구위원 과정 중에 또 KAC 인증 코치 자격증을 획득하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함께하는 연구위원회 코치님들이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고, 제가 코치님들에게 제가 지금 KAC를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매주 좀 만나서 코칭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손을 내밀었는데, 함께하는 코치님들이, 물론 당연히 같이 해줄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매주 만나면서 또 여러 가지 앞으로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코칭을 받고 또 제가 KSE 코치 자격증을 따는데도 많은 도움을 받아서 함께 해주는 이 코치님들 덕분에 제가 이러한 또 자격증을 또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책 심리 코칭 제가 전문 강사 FT를 또 이제 6기 연구위원을 마치고 FT 과정을 또 함께 하였고 그리고 마음성장학교 협력 코치로 지금은 같이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리더로서 한그룹 마음 코칭 연구소 대표가 또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리더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의 마음성장학교에서 배움과 성장은 첫 번째는 다양한 책, 그리고 좋은 사람들, 그리고 대표님이 주시는 다양한 지혜를 가지고 나를 키울 수 있는 힘을 얻으며 진정한 어른으로 거듭나는 배움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변화와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영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마음 성장과 의식 성장이 된 그 부분을 정말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림책 심리 코칭 수업 사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는 지금 그림책 심리 코칭 FT 과정을 거쳐서 지금 그 그림책 심리 코칭 2급 지도사 양성 과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기를 모집해서 3회차까지 수업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이 수업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도 내가 과연 정말 FT로서 사람들에게 대표님처럼 이렇게 나눌 수 있을까? 내가 맨 처음 그 FT 강사님께 배웠던 그런 것처럼 나도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항상 어떤 뭔가 정말 변화되고 성장하는 그 단계에서 경계를 넘어서는 그 시점에 정말 불안과 두려움이 많이 왔었는데, 저는 그 불안과 두려움이 정말 여기에서 제가 적은 것처럼 대표님께서 또 하나하나 정말 세심하게 가르쳐 주시는 부분들, 그리고 코치님들, 지금 저희 앞에 또 많은 코치님들이 했던 사례들, 그리고 또 동영상들, 카페 글 하나하나 전부 다 준비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항상 대표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여기에 있는 걸 가지고 그대로 하면서 준비를 하면 된다고 그렇게 하셔서 그러면 지금 나는 어차피 올해 변화를 하고자 성장을 하고자 제가 마음을 먹었고 자이든 타이든 어쩔 수 없이 또 변화를 해야 되는 그 시점에 와 있었고, 그리고 간절함이 저는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걸 하나하나 준비를 해서 나는 사람을 만나겠다. 어른들을 내가 만나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포스트를 만들고, 구글 폼을 만들고, 그리고 블로그에 또 저의 이야기를 올리고, 인스타에 또 하나하나 포스트를 올려서, 그리고 대표님께서 끝까지 돕겠다는 대표님의 진심과
분과 함께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또 멀리서 또 저의 지역과 아주 멀리서 연락이 왔었는데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됐다 하시면서 저에게 연락이 왔었는데 그분께서는 처음부터 이제 하겠다가 아니고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 제가 팁을 드리자면 그분께서 여러 번 이러이러한 부분들로 좀 문의를 많이 하셨고 상담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러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좀 더 생각을 뭐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하고 계속 또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서 생각을 좀 해보셨나요? 그러면서 또 제가 또 먼저 또 연락을 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며칠 있으면 개강을 합니다. 혹시 좀 더 생각을 해보셨나요? 하고 또 연락을 드리니까 너무 자세한 안내 감사드린다고 그러면 저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너무 기쁘게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셨고 또 한 분은 제가 평소에 아까 1급 과정을 만들고 저희 센터에서 함께 그러한 독서 명상으로 접목해서 나눴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하는 것들을 함께 이렇게 보시면서 제가 이 과정을 지금 열려고 하는데 뭐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예전에 그렇게 나눴던 그걸 지금 한다는 얘기냐고 그러면 나도 같이 해보고 싶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기꺼이 함께 하겠다고 하셔서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세 분이서 아주 소소하지만 정말 작지만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포부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회차까지 진행을 하고 너무너무 또 함께하는 시간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수업 사례, 두 번째를 사례를, 그리고 세 번째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림책 심리 코칭을 또 배우고 저희 아이들에게 이러한 존재 경청과 함께 또 같이 나눴고요. 그리고 또 저희 언니에게 나는요라는 그림책을 가지고 제가 함께 나눴는데, 저희 언니가 이 그림책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평소에 나는 이런 부분들을 내가 많이 돌아본다고 참 나를 많이 돌아보기는 했었지만 이 그림책에서 나오는 이 동물들처럼 나는 정말 나의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자신 있게 말하지를 못했었다. 근데 이 그림책을 통해서 나도 저 동물처럼 이제는 정말 자신 있게 내가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용기를 얻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작은 하나의 그림책이 정말 순간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켜 준다는 제가 하고 있지만 할 때마다 이러한 변화들이 저는 저에게도 정말 큰 인사이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언니와 계속해서 쭉 또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또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어느 날 언니가 나 코칭을 좀 더 배우고 싶어 하면서 저에게 또 코칭을 의뢰하기도 해서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림책 제가 만든 어, 그림책으로 그리는 나의 마음 지도라는 또 학생들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중학교 학교에서 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남자아이들 남중 학교인데 코칭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남자아이들이 이 부분을 조금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생각을 좀 했었는데 생각과는 또 저의 고민과는 다르게 남자아이들도 서로서로 함께 마음을 나누는 방법 그리고 대화를 하는 방법들을 그림책 심리 코칭을 통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좀 습득이 되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또 책놀이 하는 수업에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그림책 심리 코칭을 또 같이 융합해서 지금 진행을 했던 부분들인데요. 또 아이들과 존재 경청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마음의 공간 카드를 활용해가지고 또 아이들에게 마음을 또 좀 들여다볼 수 있고 또 표현할 수 있게끔 또 안내를 했었고요. 이 마음의 공간 카드를 좋아해가지고 집에 가지고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곤란한 일들도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림책을 가지고 또 함께 읽고 마음을 나누는 거 그리고 또 이 좀 저학년 아이들이어서 이 코칭하는 부분들이 또 아이들에게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사실은 걱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아이들에게 좀 더 빨리 코칭을 하는 부분들을 좀 접목시켰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아이들이 또 그러한 부분들을 정말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한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참 알게 모르게 또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걸 하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걸 좀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아이들과 올해 2월 달에 마지막 수업을 했었는데요. 그 아이들이 또 책놀이를 하니까 놀이도 재밌고 또 명상하는 실력도 자기들이 늘었다고 맨 처음에는 막 눈 감고 이런 것도 되게 힘들어 했었는데 실력이 늘었다고 이렇게 직접 또 소감으로 적어줬고 그리고 또 명상이 제일 재밌었다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소감으로 또 적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 제가 그림책 심리 코칭 전문 강사 FT가 되어서 지금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그림책 심리 코칭을 이렇게 왜 또 나누기 위해서 여러 번 그림책 심리 코칭 수업에 제가 수업을 여러 번 받았었는데 그렇게 받을 때마다 이 프로그램이 정말 사람들을 이렇게 한 주 한 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데 참 많은 영향력을 준다라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제가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배우는 과정 속에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구조화가 잘 되었고 또 대표님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느끼게 되어서 정말 이렇게 사람은 가르치면서 또 배우게 되고 배우면서 가르치게 되는 그 배우고 가르침이 하나고 그것이 선순환을 이루었을 때 정말 진정으로 이렇게 함께 성장해 나간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2026년 한그룹 코치의 비전으로 첫 번째 그림책 심리 코칭 전문 강사로서 저는 배우고 가르침이 하나라는 것을 또 모토를 해서 어, 계속해서 2기, 3기를 올해는 5기까지 이렇게 모집을 해서 한 기수가 끝나면 또 바로 이렇게 그 다음 기수를 모집을 해서 함께 하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다는 그렇게 이런 좋은 도구를 또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또 가지고만 있는 거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또 나에게도 많은 사람들에게도 정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걸 저는 지금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것을 더욱 배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성장학교 협력 코치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마음 건강, 건강 교육 강사로서 제가 여기 마음성장학교에서 배운 사람을 어떻게 존중하고 어떻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책놀이 강사로서 만나는 그 작은 아이들에게 정말 사랑을 전하는 강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의 삶을 살기 위해 그림책 심리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에게 긍정, 에너지의 전파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한거루 마음 코칭 연구소 대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의 연구소 모토는 한 그루 나무를 키우듯 사람을 키우다라는 것이 저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그루 나무를 키우듯이 사랑과 정성을 들여서 존중의 마음으로 이렇게 사람을 키워나가는 그런 한 그루 코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긍정 에너지가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흘러나와 세상 사람들과 함께 빛이 난다. 지금까지 또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치님. 그 한 그루 나무가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자, 여러분은 그 어떤 사람이 자신의 꿈을 찾아서 노력하고 그리고 그 사랑과 사명이 이렇게 얼라인 됐을 때 그때 나오는 그 이 말빨 말빨과 에너지를 보였습니다, 지금.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코치님이 작년 연구위원 때와는 진짜 완전히 또 다른 모습으로 오늘 강의를 정말 하셨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FT 코치님한테 이걸 배웠어요. 같은 명상을 공부하는 FT 코치님한테 배우고,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래서 또 도전해서 또 여기 오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또 김갑정 코치님하고 같은 지역에 있는 우리 코치님 이제 진주에 있는데, 진주 지역에 있는 강사님이, 김갑정 코치님이 1년 사이에 연구위원을 하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너무 그 의식이 성장된 게 느껴져서 자신도 이제 오셨느라고 이러면서 이제 7기 연구원에 도전을 하셨어요. 제가 오늘 뵈니까 그 진주 지역의 그 강사님들에게 정말 좋은 멘토가 한 명 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함께 그동안에는 어떤 소속이 돼서 했던 강의를 했다면 이제 개척해서 각 지역 센터나 또 교육청이나 이런 곳과 함께 협력해서 진주 지역의 부족한 강사들의 어떤 부분들을 채워주는 그런 멘토로서 활동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코치님. 네. 자, 이제 여러분은 우리 마음성장학교는 한 4시간 강의도 잘 쉬지를 않아요. 미안해요. 각자 알아서 쉬시고 우리 다음 강의를 듣겠습니다. 최미영 코치님의 강의를 이어서 듣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최미영입니다. 네. 어, 저는 마음성정학교를 만나면서 이런 말로 좀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그림책으로 여는 마음의 문, 존재로서서는 코치의 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화면으로 보면 제가 조금 많은 분들이 젊다고 하는데요. 좀 많은 나이에 그림책 심리 코칭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 이 얘기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풀어나갈까 사실은 고민이 좀 많았는데요. 그 다음을 소개하면서 제가 조금, 저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열어드리려고 합니다. 두 분의 코치님과는 조금 다르게 제가 섹션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마음성장학교에서 배운 것은 제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저 역시 우리 김갑정 코치처럼 FT 선생님에게 사실은 처음에 배웠어요. 4년 전에 제 대학원 선배인 분이 초대를 해주셔서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음, 어떤 거였냐면 제가 이제 시설에서 일을 하는데 독서 지도를 10년 이상 했어요. 아이들 지도를. 근데 아이들에게 변화가 좀 없었고요. 갈수록 문해력이 약해지니까 아이들이 책 읽는 걸 힘들어 했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 선배님께서를 이제 한번 그거를 초대해 주셔서 만났는데, 마음성장학교에서는 그런, 아까도 말씀드린 배움의 시간은 나를 만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왜 나를 만나는 시간이었는지 이따가 저를 소개할 때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재로서 제가 온전히 서고 또 설 수 있고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깨달음이 많은 저에게 주었던 것 같습니다. 또 모든 사람은 온전하며 그 답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창조적인 존재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또 생각하고 또 제가 그걸 제 몸으로 체득할 수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림책 코칭을 만난 지는 3년이 넘었지만, 어, 그림책과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준다는 가교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많이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습관적으로 독서라는 것 때문에 고민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마음성장학교를 통해서 제가 마음을 읽는 그런 따뜻한 가교 역할이 그림책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성장학교에서 외쳐주시는 함께 성장, 동방성장, 동반성장, 그 다음에 존재로서 밝히는 그런 코치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3년의 과정을 통해서 제가 몸으로 느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직 부족하지만 그 존재로서의 제가 설 수 있다라는 거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성장학을 통해서는 가장 크게 이 네 가지를 배운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많이 배워야 되고 또 채워나가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바쁘게, 아주 바쁘게. 어, 여러분이 정말 놀랄 정도로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음, 우리 대표님처럼 유아교육을 전공해서 유치원에서 몸 바쳐, 마음 바쳐, 평생을 바쳐서 일을 했고요.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또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면서 전국을 다니며 복지부를 다니며 법적인 문제와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저에게는 갈급함은 있었고요. 이 아이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 것들을 독서를 통해서 하기를 또 많이 원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독서를 집착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면서 저는 또 하나가 어, 제가 이제 조금 늦은 나이에 상담을 전공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저에게는 조금 음, 구조화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 구조화가 제가 이해되지 않고,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때로는,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썼고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림책 심리 코칭에서는 그게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배운 것 같습니다. 이 구조화가 아니라 이 그림으로 사람을 만나고 연결하고 읽어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고 배운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많은 자격증이 있지만 이 자격증이 그림책 심리 코칭과 어떻게 융화할지를 저에게는 많은 숙제가 되어졌습니다. 고민이 되어졌고 또 상담 현장에서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선배가 이 그림책 심리 코칭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조금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은 이 그림책으로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마음을 끌어낼 수 있고 마음을 읽을 수 있고 할 수 있다라는 거에 저는 좀 많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가족 상담을 전공하고 하다 보니까 부부 상담에도 저에게는 한계점으로 또 왔고요. 가족 상담으로 또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로 하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여러 가지 방송도 출연해 봤지만, 그것이 딱히 역시 계속 저에게는 의문점이 되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우리 선배님께 그림책 심리 코칭을 4년 전에 배우고 나서, 저희 아이들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아주 겁도 없이. 아주 겁도 없이 자격증이 그냥 2급을 배운 2급 자격증인데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했던 게 청소년들을 데리고 제가 했었습니다. 우리 엄마라는 것을 책을 가지고 했었는데요. 이 그림책에는 글이 많이 없었습니다. 엄마의 그림만 좀 있습니다. 근데 엄마를 표현할 때 아이들은 그냥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과대해서 좀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서 과연 아이들이 엄마를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그림책을 가지고 캠프를 진행해 봤습니다. 그때 아이들은 정말 놀랍게 리얼하게 표현해 줬습니다. 우리 엄마 참 좋아요 하는데 세 번째 그림에 저는 이 그림을 보고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캡처해 왔습니다. 음, 우리 엄마가 정말로 아름답고 예쁘다고 했는데 이 아이는 이 엄마를 마치 악마처럼 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에는 엄마가 굉장히 아름답고 예쁜 엄마였는데 이 아이는 엄마를 어, 게으르고 치장받는 아이로 이렇게 나무에 달라붙은 그냥 잠만 자는 엄마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림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하는 것들을 더 심각하게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경험했던 거 또 하나가 안아줘를 우리 대표님이 이 안아줘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강의를 하셨다고 그래서 저도 해보았습니다. 음, 아이들에게 이 안아줘를 통해서 감정을 좀 끌어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정말로 이 그림책 하나 가지고 자신이 표현하는 감정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감정들을 너무 많이 표현해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슬프다라는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슬프니? 라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엄마가 안아준 적이 없어요. 음, 엄마한테 안겨본 적이 없다. 그것을 슬픔으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책으로 우리의 감정과 환경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굉장히 큰 무기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하고 있는 와중에 저에게 반갑지 않은 개인적인 이슈가 두 번째가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이 활동을 많이 하지 못하고 저는 그 대신에 저희 직원들이 조금 반대해서 이렇게 사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을 훈련해서 지금은 직원들이 아이들을 이런 활동들을 매월 동화 그림책을 하나씩 가지고 아이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 꿈은 있습니다. 제가 아주 거창하지는 않는데요. 저에게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부모님들을 그림책을 가지고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고 있는 청소년, 아동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금 회복되는 제가 여름 4월, 5월 이후에는 제가 함께 했던 병원으로 가기로 약속을 해놓았습니다. 가서 한우들과 함께 이 그림책 심리 코칭으로 이들의 마음을 제가 잘 아니까 함께 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심리 상담을 하면서 중독자들을 만나왔습니다. 이 주동자들을 함께 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목회자 아내들을 무료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또 그림책 심리 코칭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부터 훈련해서 했더니 너무 잘해요. 그래서 첫 번째 섹션을 저도 우리 김갑정 코치님처럼 사회복지사 과정을 열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그림책 심리 코칭을 통합해서 사람을 살리고 키우는 일을 하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코치로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일꾼을 키우는 코치로 저는 앞에 나서서 함께 하면서 제가 동반선장하고 사람을 살리고 또 이들이 나가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코치로 쓰고 싶어서 부족하지만 오늘 선포하는 자리로 제가 사실은 이 자리를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오늘 이제 함께 지금 앞에 해주신 세 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앞에 두 분 송수영 코치님하고 김갑정 코치님은 6기 연구위원이었어요. 작년에 6기하고 그림책 심리 코칭 2급과 1급을 이렇게 했고 또 FT 코치님한테 배우고 나서 여기 와서 또 연구위원회에서 복습을 하고 그다음에 1급 과정을 배우면서 또 1급 과정에서 또 복습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몇 번의 복습 과정을 거쳐서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렇게 성장을 하셨고, 최미영 코치님은 그동안 이제 상담과 이런 거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요번에 딱 한 번, 이미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에게 그 기회를 드려서 FT 자격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코치님이 1급 과정을 또 하게 되면 얼마나 또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만드시고 또 펼치게 되실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우리 그 7기 같이, 요번에 이제 7기 연구위원회에서 우리 최명 코치님이 또 성장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7기 연구위원 코치님들에게도 또 좋은 멘토가 또 되실 것 같아요.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은 그 사기 연구위원, 사기 연구위원, 그 사기 맞죠? 우리 코치님? 김선양 코치님은 사기 연구위원으로 마음성장학교 오셨어요. 그래서 마음성장학교에서 다양한 그 성장의 시간과 그리고 요번에 이제 책도 출간해서 얼마 전에 그책 출간 그 저자 특강에서도 만나 뵀죠. 이제 코치로서 어떻게 성장을 하고 또 현재 이제 또 새로운 그 사업을 시작하셔서 그것 좀 여러분에게 공유하겠습니다. 자, 공유하시고 시작해 주세요, 코치님. 네, 오늘 마지막 이제 특강입니다. 잠시만요. 우리 코치님 네, 잠깐만. 네. 네,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향기코치 김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우리 앞에 세 분의 코치님들께서 너무나 멋지게 또 활동을 하고 계신 모습을 또 공유해 주시고 나눠 주셔서 오히려 제가 마지막인 게 너무 부끄럽다 막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너무 각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 분 코치님들께. 네. 저는 이제 대표님께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사기 연구위원으로 마음성장학교에 왔고요. 지금 향기 코치라는 타이틀로 열심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잠시 소개 드리자면, 저는 세상에 선한 향기를 전하는 향기꽃이입니다. 왜 향기꽃이냐면요, 이름이 김선향인데요. 선할 선의 향기 향이에요. 그래서 선한 향기를 전하는 향기꽃입니다. 네, 이름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성장학교 협력코치로 지금 2026년 4년차 함께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1개월 됐습니다. 해담 공방을 그림책 심리 코칭과 또 공예를 함께하는 공방을 오픈을 해서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슈퍼리치 강사 코치 2기 과정을 통해서 나를 안아주는 삶이라는 공저책을 출간하고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책 심리 코칭 전문 강사 FT이고요. 존재경청 FT이고 또 한국코치협회 KAC 인증 코치입니다. 네. 저는 저의 변화의 시작은 감히 마음성장학교 그림책 심리 코칭을 만나서부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저를 생각하면 그 다른 코치님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의 과거가 어떻게 어땠을까 하면서 사자성어 두 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 우유부단 그리고 네 약간 자격지심 이런 거 좀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제가 그 이전에도 공방을 했었어요. 그 공예 공방을 하다가 잘 안 돼서 정리를 하고 전업을 하려고 이제 그림책 심리 코칭을, 그림책으로 무언가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찾다가 마음성장학교의 그림책 심리 코칭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림책 심리 코칭, 그림책을 뭐 배워가지고 직업을 가지려고 저는 왔는데 2급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나를 드러내고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어서, 뭐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를 뒤집어 엎는 2급 과정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1급 과정을 하게 됐고, 또 1급을 하고 나서 또 바로 FT까지 연결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네네,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FT를 하는 과정에 사기연구위원회 또 들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또 이렇게 막 뚝뚝뚝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또 생겼는지, 1급 과정을 하면서 아마 좀 더 자신감이 내가, 하니까 되네. 또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대로 끌려가다 보니까 내가 이만큼 성장해 있네. 그러면서 이제 함께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믿으면서 함께 하다 보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음, 이제 그림책 심리 코칭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기 연구위원으로 함께 하면서 마음성장 코칭 그리고 마음성장 심리 코칭 이렇게 연구위원회에서 하잖아요. 네, 그 마음성장 심리 코칭을 통해서 제가 내면 아이를 발견하고 아마 이때 자격지심이랑 우유부단을 내려놓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완벽한 저의 성장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슈퍼리치 강사 코치 아카데미에 일기에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나 경제적인 이유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함께하지 못했고, 2기에 함께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잘한 선택이었고, 이제 2기를 잠시 설명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슈퍼리치 강사 코치를 소개해드리면, 슈퍼리치 강사 코치는 저가 강사로서 정말 자신감이 충만한 강사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또 내가 어떻게 내 강사로서의 그런 브랜드들을 만들어 갈지, 그런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것들을 또 배웠고, 또 작가가 되었잖아요. 일단 글쓰기 코칭을 통해서 작가가 되어서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이만큼 제가 더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사하게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그림책 심리 코칭을 바로 하고 난 다음부터 협력 코치 출강을 하게 될 기회가 저에게 주어져서 너무 감사하게도 2023년에는 초등학교 네 군데, 그리고 2024년에도 초등학교 네 군데, 그리고 2025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성인들까지. 이렇게 그림책 심리 코칭 마음성 성장 학교의 그 프로그램으로 출강하게 될 기회가 주어져서 이 기회를 통해서 또 강사로서 스킬을 많이 쌓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는 무조건 도전하고
그 현장에서 뭔가를 경험해 봐야지만 또 쌓여가고 늘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협력고치를 출강했던 사진들을 몇 장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초등학교 친구들과 첫 번째 사진, 초등학교 친구들과 교실에서 함께 나눴던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서관에서 초등학교 친구들, 5학년, 6학년 친구들과 함께 했던 모습입니다. 되게 신나 보이죠? 제가 제일 신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했고요. 또 세 번째도 이제 여기 이제 그림책 심리 코칭 교실에서 나눴던 모습이고, 마지막은 작년에 이제 성남 목정도서관에서 어머니들과 함께 그림책 심리 코칭을 나눴던 장면입니다. 이 협력 코치 출강하면서 초등 그림책 마음 코칭 그 교재를 가지고 나갔는데요. 그 교재와 그 캘리그라피 카드에다가 자성유언 쓰기 뭐 이런 거 하고 이제 거기 안에 있는 커리큘럼 그대로 했는데 아이들에게 그냥 솔직하게 진실하게 다가갔을 때 그 그림책과 또 그 교재를 가지고 아이들이 마음을 활짝 여는 경험들을 저는 너무나 했기 때문에 이 그림책 심리 코칭의 매력이 너무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머니들과의 시간도 정말 육아에 지친 젊은 어머니들이 오셨어요. 제가 이제 자녀가 셋인데 아이들이 다 자랐다 보니까 이런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만나면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절의 아픔과 또 수고들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다가갔을 때 그림책 읽어드리고 또 마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해 드릴 때 다 꺼내놓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모습들을 볼 때, 이때 또 그림책의 매력이 정말 성인들에게도, 정말 필요한 도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의 향기코치는 또, 그림책 심리코칭 2급 자격증 과정은 2기까지 진행하고 현재 멈춰 있는데요. 지금 4월에 3기를 한 분이 문의를 해주셔서 오픈을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책과 함께하는 공예 클래스를 햇살 담은 듯 따뜻한 공방에서 네,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방에서 그림책 모임을 시작해서 지금 2주차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김은미 대표님의 마음이 머무는 페이지를 만났습니다를 가지고 그림책 모임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를 안아주는 삶 작가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책을 판매도 하고 또 선물도 하면서 그들에게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이 책이 위로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당당하게 책을 또 이렇게 제안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권해드립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의 이야기도 물론 여러분께 위로를 드리지만 함께한 9분 코치님들의 그 스토리와 또 그림책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감동이고 또 위로가 되는 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권해드립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출강했던 그림책 심리 코칭과 공예를 가지고 출강했던 모습들입니다. 첫 번째 이제 어린이집 어머니들 자조 모임에서 초대를 받아서 그림책을 읽어드리고 또 활동지를 제작해서 가져가서 또 이야기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석고방이제 만들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초등학교 학부모 연수에서 석고방이제 만들기를 했었고요. 또 세 번째는 꽃집에서 아이들과 또 그림책 심리 코칭과 공예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제 공방에서 이번에 오픈 특강을 열었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림책과 공예를 접목해서 오시는 만나는 분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통한 위로와 또 이렇게 공예를 통한 또 힐링의 시간을 선물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슈퍼리치 강사 코칭을 통해서, 강사 코치 아카데미를 통해서 변화한 저의 모습입니다. 좀 당당하고 멋있어 보이나요? 네. 네. 저는 이렇게, 진짜 말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지금도 좀 버벅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할 말을 좀 잘하고, 표현하는 그런 자신감 넘치는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안아주는 삶, 작가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은 우리 김은미 대표님과 마음성장학교의 여러 동료 코치님들과의 믿음과 협력, 함께였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의 이렇게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을 때 내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고비가 있을 때마다 스스로를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자, 내가 잘할 수 있을까요? 이거 제가 맨 처음에 대표님께 많이 드렸던 말씀인 것 같아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었죠. 자격지심, 우유부단, 저를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4년째 이렇게 열심히 그림책 심리 코칭을 전하고 또 공방도 오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힐링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 향기 코치가 했으니 여러분도 당연히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를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존감 바닥이던 향기 코치도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너무 서두르지도 뒤처지지도 말고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넘어지면 손 잡아줄 우리 마음성장학교의 모든 코치님들이 또 대표님이 계시니까요. 네.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우리 모두를 응원하며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향기 코치님, 이제 처음에 공방 원래 운영했다 그랬잖아요. 여기 오기 전에 네, 공방하기 맞습니다. 싫어가지고 네, 이제 왔는데, 지금 몸이 좀 안 좋고 그래서 무겁고, 막 공방 그 재료 무겁고 막 이랬었어요. 마음성장학교 맞아요. 공부의 특징은 자기를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통해서 자기가 그동안 배워왔던 모든 것, 그리고 자기가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들의 요소를 다시 발견하고 다시 조합해서 온리원 자기만의 것을 만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우리 코치님이 요즘에 아까 이제 어떤 강의들 주로 즐겨서 하고 있는지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 학부모 모임이나 뭐 동아리 모임 또 교회 모임 이런데 그 공예 이렇게 뭐 만들기를 하면서 서로 얘기 나누고 힐링하고 하는 게 필요하시다면 우리 코치님 초대해서 이제 해담은 그 공방, 아까 그 마지막 장소가 우리 코칭 공간이에요. 거기 이제 초대하셔가지고 또 많은 경험을 또 나누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도 또 강사를 초대하면 강의를 또 배우게 되잖아요. 또,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동아리에 우리 코칭 초대해서 같이 좋은 시간 만드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네 분의 코치님들께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립니다. 성장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오늘 또 깜짝 놀라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마음성장학교의 코치들은 다 되게 처음부터 엄청난 사람들이 와서 말을 어떻게 그렇게 다 잘해요. 막 이렇게 놀라는데요. 마음을 정돈하고 의식을 정돈하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면 말이 바르게 나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누구인지 아는 거에 대한 말이 나오는데 내가 누구인지 자꾸 헷갈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근데 당연하죠.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매우 바쁜데 내가 이걸 해서 뭘 하지를 몰라요. 열매가 없어요, 바쁜데.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점점 안 바빠지고 열매가 열리고 그렇게 삶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마음성장학교 공부를 했다고 해서 꼭 오늘 코치님들처럼 다 뭐 그림책 심리 코칭을 하거나 이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림책 심리 코칭의 매력을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걸 이제 나누다 보니까 사실 송세훈 코치님 그림책 심리 코칭 하려고 온 거 아니었죠. 그래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건 마음성장학교 처음 오신 분들이 처음에는 그냥 코칭에 대해서 코칭을 더 깊이 배우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있고 또는 그림책 심리 코칭만 배워야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배우다 보면 그림책 심리 코칭만 배워서는 안 되겠네. 그림책 심리 코칭이 코칭이니까 코칭을 알아야겠네. 이러면서 이제 배우게 되고 아주 좀 더 깊이 있게 배우려면 어떻게 하지? 이래서 이제 되게 다 배우게 되세요. 그래서 이 단계가 모두 다 사실은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까지가 제 목표이기 때문에 단순한 기술을 알려주는 게 목표가 아니어서 사실 필요 없는 과정은 단 하나도 없는 그런 여정들입니다. 오늘 또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코치님 한 분 한 분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은 제가 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께 이메일로 다시 발송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남겨주신 질문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후 시간은 참가자들과 그 다음에 발표자들의 자유로운 질문의 시간 좀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에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코치님들 한 분 한 분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선포하고 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고, 그리고 대단하고,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 빛을 더하는 마음성장학교라는 그런 모토에 맞게 멋진 분들이 세상 곳곳에서 전 세계에서 그렇게 사랑, 지혜 전하는 일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게 전 너무나 그 감동스러운 시간이었어요. 근데 오늘 참여하신 분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이제 나중에 녹화된 걸 보시는 분들도 우리 코치님들이 필요한 자리가 있다면은 이제 연락하셔가지고 그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청년들, 그리고 어머니들, 또 가끔 학교나 동아리나 뭐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우리 김선양 코치님의 그런 공예 수업, 또 우리 최미영 코치님과 함께 하실 사모님들, 사모님들이나 사회복지에 있는 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힘도 받고 또 좋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또 성장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모두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그 뒤에 마음성장학교의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나누고 그걸 녹화를 하고 끝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바쁘신 분들은 먼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발표해 주신 코치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우리 공식적인 것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그랬을 때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를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으로 그 일을 하는 데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정직이에요. 정직하지 않으면 내가 구체적으로 원하는 모습에 대해서 그냥 상상하는 것뿐인데 그 상상이 너무 어려워서 쭈뼛쭈뼛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정직해지기를 선택하세요. 자기 자신에게. 마음성장학교에서는 그 다음 단계로 그냥 동네 강사였다. 저도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저 동네 강사였어요. 한 시간에 3만 원을 받기 어려운 동네 강사였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삶을 통과해서 알게 된 것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더 가치 있게 전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공부하고, 그리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전하기 위해 노력한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을 우리 코치님들도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1년 동행 연구위원 과정입니다. 연구위원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내면의 힘을 발견해서 정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코치가 될 수 있게 안내하는 게 바로 마음성장 프로코치 양성 과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누군지 알았어.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브랜딩하고 책을 쓰고 강의를 만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계속 끊임없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내 일을 책임지면서 해나갈 수 있을까? 이것을 가르쳐 드리는 게 바로 슈퍼리치 강사 코치 아카데미인데 여기에서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슈퍼리치로 살아가는 사람의 마인드예요.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우리가 내가 누구라고 뭐 세상에 사랑과 지혜를 전합니까? 그런데 슈퍼리치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최고라고 하지 않아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슈퍼리치 강사 코치 아카데미는 강사 코치로서의 브랜딩과 뭐 이런 것들을 배운다기보다 그거는 그냥 기본으로 배우지만 진짜 배우는 건 그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 다른 사람과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이제 작년 12월에 오픈해서 지금 1단계를 가고 있는 마스터마인드 북클럽이 있어요. 마스터마인드 북클럽은 이제 책 한 권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걸 강의로도 만들고 삶에 적용해서 책을 완전히 소화해서 먹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한 인사이트 강의를 하고 또 그 책
마스터마인드 북클럽에 참여하는 코치들이 강의를 자기 나름대로 강의를 또 만들어가지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 우리 마스터마인드 북클럽에서 이제 발표를 한 우리 송수영 코치님은 발표한 것들을 이렇게 블로그에 포스팅했어요. 그 청년들, 교회 청년들과 함께하는 자존감 수업 이런 거를 이렇게 아까 우리 강의 수업한 거 봤죠? 그 수업을 처음에 이제 그 우리 책 읽는 과정에서 그 책을 인사이트를 얻어서 강의를 만들었고 그걸 블로그에 포스팅했고 그리고 또 실제로 현장에 가서 나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블로그를 보고 또 강의가 들어오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 지금 이 3단계라고는 했는데 이거는 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첫 번째 치유 여정에 거의 이제 4월달, 5월달까지 하면 그게 끝나고 이제 두 번째 여정이 또 열릴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여정에는 또 6개월 단위로 모집을 하는데 요 책 읽기 수업에도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음성장학교에 들어오는 가장 쉬운 방법인데 보통의 독서 클럽 책 읽기 수업과는 완전히 다른 책을 완전히 소화하고 마음과 의식이 성장하는 책 읽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직접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음성장학교는 이렇게 연구위원, 슈퍼리치, 또 전문 강사 FT 이렇게 성장하는 여정들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어서 인생이 막 내가 정말로 강사 코치로 열매 맺는 삶, 돈을 버는 강사 코치 프로페셔널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굳이 강사가 되고 싶지 않은데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나는 나를 돌아보고 내가 내 리더십 안에서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마음성장학교에 연구위원 과정을 하고 그리고 슈퍼리치 과정까지도 저는 권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 어떤 사람이든지 이제 세상은 육체적인 노동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삶의 경험과 지혜, 또 여유로운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만이 탁월한 리더로 성장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슈퍼리치까지 하는 거를 저는 권해드리고요. 내가 강사로서 그리고 고수익을 올리고 싶다. 그럴 때는 전문 강사 FT가 되시면 사람들을 자격증 과정을 안내하면서 고수익을 올리고 또 강의 콘텐츠를 또 갖게 되어서 무엇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빠르게 배우고 시작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자기 성찰과 성장의 시간을 함께하며 선한 영향력의 존재로 살아가며 평생 여유롭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마음성장학교에는 모두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고요. 또 먼저 저와 함께 저를 신뢰하고 함께 성장을 만들어낸 수많은 코치들의 그 성장 여정이 여러분에게 이정표가 되어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꿈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면 함께 하시면은 되십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갈 때 많은 노력을 해야 돼. 네가 지금처럼 아니고 나처럼 되려면 진짜 노력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겁을 줍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코치들에게 하지 말아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더 여유롭게 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진짜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길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저는 단언컨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 다른 차원으로의 변화, 성장, 그런 기회가 마음 성장학교의 여정에 한 단계 한 단계 있을 거예요. 여기 우리 김선양 코치님 있네요. 우리가 그 이제 성인 교육하고 이날 여기 워커힐이에요. 우리 워커힐에서 제가 그 강의료 번 걸로 제가 한턱 쐈어요. 저는 그날 한 번 강의 가고 우리 코치들이 슈퍼리치 일기 코치님들이 이제 강의할 수 있는 자리를 제가 좀 줬었는데 그리고 이제 워커에 가서 밥을 또 같이 먹고 그랬던 사진이네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대학원 대신에 마음성장학교 간다. 이런 얘기합니다. 저는 지난 35년 동안 이제 36년 차인데요. 약 2억 원 가까이를 저에게 투자했어요. 저의 변화와 성장에, 저의 마음 성장, 의식 성장에, 저의 전문성을 키우는 여정에 약 2억 원 가까이를 투자해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한 번에 투자된 게 아니라 배우고 또 성장하고 성장하는 내가 너무 기뻐서 또 기꺼이 또 투자하고 그런데 그 투자하다 보니까 제가 한 번에 버는 돈의 액수도 이것처럼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무언가를 배울 때 돈이 없어서라기보다
그것이 싸서 배우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해서 배우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격으로 책정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를 다음 단계로 데려다 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값을 따지기보다 필요한 거, 필요하면 돈을 벌어서 모아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 끝나는 줄 알았더니 또 중요한 얘기들이 좀 있네요. 인생 이막의 그 성장의 방향을 이렇게 잡으세요.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자, 자신이 진정 원하는 일을 통해 세상에 필요를 공급하고 놀이마당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재미와 의미를 주는 삶.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성장학교잖아요. 자기가 진정 원하는 일을 통해서 세상의 필요, 공급하고 놀이마당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곳에서 재미와 의미를 막 창조할 수 있게 하는 삶. 그게 제가 하는 삶이고 여러분은 지금 그 놀이마당 마음성장학교에 와 있습니다. 제가 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신 분은 아주 쉽게 그냥 엄청 노력해서 저렇게 우리 코치님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단계 한 단계 밟으면서 한 주 한 주 그 자리에서 참여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를 보고 성찰을 얘기하면서 어느 순간 그 일을 할 수 있는 해내는 사람으로서의 자기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좋은 목표는 그 사람을 도와요. 그러니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좋은 목표를 세우는 것에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좋은 목표를 가졌다면 그 목표가 나를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갈 거예요. 이거는 마음성장학교 한겨레 출판사에서 나온 제가 쓴 책에 나오는 좋은 목표를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만약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지라는 목표를 가졌다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목표를 생각하면 내가 기쁜가? Yes. 이 목표가 나한테 가치 있는 것을 성취하게 하는가? Yes. 이 목표는 세상에도 이익을 주는가? Yes. 이 목표는 삶의 영역을 확장시키는가? Yes. 이 목표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한 징검다리가 되는가? Yes. 이 목표는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하고 인정받을 기회를 주는가? Yes. 만약에 이렇게 모두 다 예스라면 당신이 선택한 그 목표는 정말 최고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목표를 선택한 나를 믿고 자기 자신을 믿고 거기에 도착할 수 있게 가장 친절하고 좋은 부모가 되어서 자기를 이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탓하고 비난하는 것을 완전히 멈출 때 여러분은 어느 순간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대단한 리더십의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세상에 선한 빛을 더하며 치유, 성장, 성공의 열매를 나누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곳, 마음성장학교였습니다. 저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고요. 오늘 우리 마음성장학교에서 성장하신 그림책 심리코칭 전문 강사 7기 여정에 함께 하셨던 코치님들의 성장을 공유했습니다. 우리의 성장이 여러분들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한 시간은 여기까지 녹화하겠습니다.